오늘은 스미싱 피해 후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준비한 배영진 PD. 그렇지 않아도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마침 또 오늘 KFM 스페셜에 출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저희 뭐 옆구리 쿡 오늘 따라했어요? 음악 풍경에서? 아, 그럼 저작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 뭐 했다고 네. 제보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못 들어가지고. 잘했다고? 네.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이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내용이 많은데 갈 길이 멉니다 지금. 알았어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주제가 스미싱 피해 후 대처법인데 보통은 이제 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대처법이라는 주제 조금 이채롭기도 한데 부제도 본인이 달아갖고 왔어요. 우리 형진이가 당했어요. 네. 직접 당한 일이에요? 네. 아니 2018년 1월에 사이버 테러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예방법 그때 취재하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그래서 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오랜 고뇌와 번민이 있었습니다. 남 부끄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겪은 실제 피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들은 절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말라는 살신성인의 정신, 21세기 선진 언론인의 자세로 용기를 냈습니다. 거창합니다. 하여튼 예방법 취재한 PD도 당했다. 이겁니다 지금. 부디 저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은 절대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혹 피해를 당했을 땐 오늘 방송 내용을 기억해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이셨으면 합니다. 배 PD가 이런 식으로 대처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경험담입니다. 본인이 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 들어가 보죠.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 해킹, momcam 피싱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오늘 소개할 범죄는 최근 그 피해 빈도가 가장 높다는 스미싱입니다. 저도 바로 이 스미싱에 당한 거고요.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SMS하고 낚는다는 뜻의 단어 피싱이 합쳐져 가지고 스미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문자로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낚는 사이버 범죄. 네. 때는 바야흐로 2019년 5월 29일 수요일 음악 풍경 생방송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 문자 알람과 동시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땡땡 택배 기사입니다. 주소가 잘못돼 배송 불가, 주소 확인 변경 요망 이런 내용과 함께 링크된 사이트 주소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당일 배송 예정이던 물품이 있어서 하필 또 그날 또 애기들 거 주소를 수정하려고 자연스럽게 링크된 주소를 클릭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죠. 단순히 링크된 주소로 접속이 좀 잘 안 된다 했습니다. 생방송 시간은 다 되고 방송 후에 처리하겠다 하고 생방송 스튜디오로 향합니다. 오전 11시 30분 생방송을 마치고 사무실 자리로 돌아온 저는 제 스마트폰에 80여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는 걸 확인하고 순간 당황합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가? 아니면 결혼 기념일인가? 하지만 모두 아니었습니다. 수십 통의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스미싱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대만에 있는 불법 서버에서 웹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 대출 문자를 발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 PD 전화번호로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문의차 제게 전화도 오고 문자 보내지 말라는 찰진 욕설 문자도 도착을 하고요. 황당했겠어요. 그렇다고 또 넋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게 끊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내가 신용도가 낮은데 대출 되느냐 문의 전화 또 이런 문자 보내지 말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독창적인 욕설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전에 봤던 방송 자료를 찾아서 사이버 테러 민원 상담 전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보호 나라로 잘 알려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 전화번호 118번으로 전화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입니다. 오전 중에 그 스미싱을 당해서요. 전화번호 도용되는 바이러스를 수신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번호 온라인에서 도용되고 있어서 문자도 보내고 가입을 시도하는 인증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몇 가지 진행해 주시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7번으로 네네네. 5가지 스미싱 조치 방법, 바이러스 삭제하는 것과 부가 서비스 신청하시는 내용하고 핸드폰에 공인 인증서 있었다면 긴급 파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네. 이 내용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해주시고 처리 기간 2, 3일 지나고 나면 정상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으셨던 뭐 택배라든가 청첩장 이런 돌잔치 문자, 나를 감염시켰던 문자를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문자 6번에 저희 수신 전용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네네. 이쪽으로 캡처하셔서 다시 보내주시면은 그 페이지가 차단될 수 있도록 도움드립니다. 참고해 주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스미싱 당했을 때 이 5단계는 문자로 지금 보내주신 거죠? 요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정상 회복되기 위해서는 5번까지는 필수 진행이고요. 네. 전부 다 하셔야 네. 되세요. 그러니까 문자로 보내주는군요. 이게 피해 당하면은 당황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는데 문자로 발송해주는 서비스는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뭐 1번에서 5번까지라는데 그 내용은 지금 나중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 예. 대처법이 총 5단계입니다. 예. 1단계는 V3나 알약 같은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 보통 이제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예. 이 트로이 목마를 삭제합니다. 예. 2단계는 트로이 목마를 통해 설치된 APK 파일을 삭제합니다. 예. 만약 백신으로도 삭제가 안 된다면 휴대폰 제조사의 AS 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지금 문자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3단계, 4단계는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뭐 이동통신사를 통한 그렇죠. 조치입니까 이거는? 예. 3단계와 4단계는 가입한 이동통신사를 통한 조치인데요. 예.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스미싱을 당했다. 현재 내 번호가 도용되고 있으니 더 이상 도용되지 않도록 막아달라. 그래서 번호 도용 차단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 우선 문의 주신 거는 번호 도용 문자 차단 서비스라는 건데요. 네네네네. 이 서비스는 신청을 하더라도 절차가 프로세스가 한 3일까지는 소요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이거 자체가 저희 쪽에서만 이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게 전파가 돼서 처리가 되는 거라 좀 본의 아니게 시일이 소요됩니다, 고객님. 우선은 고객님 동의하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문자 중개 사업자 순으로 정보가 전파가 돼서 처리가 돼서 3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스미싱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애가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서비스 신청해도 사흘씩이나 걸린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딘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3단계 절차가 있어서 시간도 사흘이나 소요된다는 설명인데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흘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게 참 고역이더라고요. 예, 이 사이버 위협이 날로 대담하고 교묘해지고 그러는데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사흘씩 걸리는 점, 요거는 좀 추후에 좀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뭐 4단계인가요 지금? 네. 예. 4단계 역시 이통사를 통한 조치인데요. 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바일 결제, 즉 소액 결제 한도를 0원으로 빵원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소액 결제 피해가 있었는지 이 예.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했는데 없으면 다행인데 이미 그 번호 도용해가지고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으면 네, 피해 그렇죠. 구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피해 구제 선후 조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먼저 선 조치는 소액 결제된 내용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어느 업체에서 얼마나 결제됐는지 취합해 놓아야 합니다. 후속 조치는 잠시 후 뒷부분 구제 절차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5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5단계는 뭐예요? 5단계는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바일에 저장된 공인 인증서를 폐기해야 합니다. 방법은 좀 전에 알려드렸던 번호 118번으로 전화한 후에 예. ARS 안내에 따라서 4번 그리고 1번을 눌러서 폐기하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저도 제법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조치만으로 그러면 금융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스미싱 후에 이 예. 부분이 제일 많이 우려가 됐는데 예. 몰래 내 개인정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예. 계좌에 잔금을 빼간다든가 예. 또 마이너스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해 간다던가 하는 금융 피해가 있지 않을까. 통장에 그래서 뭐 별로 없어도 걱정돼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요. 예. 예. 잔고는 없어도. 음. 예. 그래서 해당 내용을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1332번을 통해서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예약 전화 드렸습니다. 핸드폰 안에 뭐 공인인증서라든가 보안카드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공인인증서는 폐기를 했고요. 그리고 OTP 카드를 쓰는 거라서 예, 핸드폰을 상대방이 조정한다고 생각했을 적에 이제 피해 볼 게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네네네. 어차피 OTP는 내가 갖고 있는 거니까 관계는 없을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인출하는 절차대로 그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네. 네네. 공인인증서를 폐기를 하면 폐기된 카드하고 새로 재발급받은 거는 보유번호가 다른 걸 제가 재발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네. 있는 걸 재발급을 받는 건가요? 재발급 받으면은 네네. 설령 그 앞에 게 유출됐다 하더라도 네네. 상대방이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거죠? 재발급을 받더라도. 네네네. 예, 일단 금융감독원 설명대로라면은 앞서 5단계 이 공인인증서 폐기 조치를 하면 그리고 새로 발급을 받으면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폰뱅킹을 이용하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편의상 은행 보안 카드 들고 다니는 카드 있잖아요, 내보내는 예. 거. 편의상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폰에 저장해 두신 분들은 보안 카드를 반드시 폐기하고 그 카드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 PPT가 이제 설명한 대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면은 2차 피해는 이제 예방이 될 텐데 전반부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발생한 1차 피해, 이미 피해를 봤어요. 네네. 그럼 이 금전 피해는 이거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금전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는 이렇습니다. 예. 이동 통신사를 통해서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예. 본인이 본인이 받은 스미싱 문자 그리고 이 통사에서 발급받은 소액 결제 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형사 사건으로 정식 신고한 후에 조사를 받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서 결제가 이루어진 이동통신사나 게임사, 결제 대행 업체에 제출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예. 예, 그래서 덜 번거로운 방법은 없는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소액결제 대체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네. 먼저 한번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체마다 좀 다르긴 한데 웬만하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게임 아이템도 사용된 게 없고 하면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꼭 경찰에 접수하라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되게 네. 그게 조금 달라가지고 기준이 네. 우선은 그냥 사정을 해서 해결이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게 만약에 아니라- 안 되신다면 접수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경찰서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미래창조과학부 1335번이요. 네,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네네. 아니면 www.spayment.org라고 해서 네. 휴대폰 소액결제 중재센터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는 또 상관없는 데예요. 네, 조금 다른 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네. 그냥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셔서 네. 이제 환불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S페이먼트라는 데는 중재센터예요. 굳이 형사사건 접수를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안 되고 뭐 더 복잡해진다 하시면 그때 접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예. 네. 만약에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고 금액이 계속 늘어나서 불어서 네네. 형사 사건을 정식 접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이렇게 조사받고 이게 상담하시는 시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일단 30분 정도는 걸리고요. 네네. 왜냐하면 그냥 말로 구두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 진술서를 하나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피해 네네네네. 진술서를. 그래서 피해 진술서 작성하시고 뭐 이렇게 자료 검토해서 상담받고 하시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돼요. 네. 길게 지금 컷을 들었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소액 결제된 업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도용당했고 피해를 본 거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거기서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면 가장 깔끔하고 쉬운데 그렇죠. 거기서는 또 그거 모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 1335번 여기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소액결제 중재센터 Spayment www.spayment.org 여기를 통해서 구제 민원 신청을 좀 해보고 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경찰서를 방문해가지고 정식으로 이 형사 사건으로 신고를 한 뒤에 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고 구제 신청을 하라 이런 내용이네요. 역시 예. 정리대장. 정말 복잡한 일이 많아요. 지갑 한번 잃어버려도 그런데 이
이 핸드폰 한번 뚫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지금 배 PD는. 네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방법을 취재했던 PD도 이렇게 당합니다. 뭐 문자들도 왔어요. 지금 보면 저도 택배로 문자 온 거 있었습니다. 배즈 PD님이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택배를 전혀 시키지 않아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사기라고 문자 전화하지 말라고요. 예. 그리고 저기 K 카드 사용됐다고 전화 왔었는데 마침 저는 그 K 카드가 없었습니다. 예, 상대편이 당황하던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택배를 시킨 일이 없었으면 내가 시킨 게 없는데 뭐 나한테 택배가 잘못 배달돼 하고 그냥 아예 웃기고 해버릴 수 있는데 하필 배 PD는 그날 택배 올 게 있었어. 그러니까요. 예. 안 되려면 이렇게 다 일이 꼬이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그 사전에 예. 우리가 쓰는 SNS 그 깨톡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스미싱 문자를 받은 같은 업체에서 오늘 오전 중에 배달이 됩니다라는 문자를 전날 받았어요. 공교롭게도. 예. 예. 그리고 나서 문자가 오니까 예. 예. 뭐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KFM 스페셜. 오늘은 스미싱 예방법이 아니라 스미싱 피해 후 대처 방법이라는 좀 이채로운 주제로 나눠봤는데 배영진 PD가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예방법이 아닌 피해 후 대처법이라는 다소 이채로운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뭐 스미싱, 보이스피싱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해보니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싶고요. 청취자들께서는 부디 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피해를 예방하시고 혹시라도 피해를 당하면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화번호 118번, 118번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범죄 신고는 112, 화재 신고는 119, 사이버 테러 피해 신고는 118. 예. 예. 오늘 뭐 끝으로 또 준비한 곡도 있다면서요? 네, 오늘 주제와 잘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진우전의 전화번호. 예, 이 스미싱 문자 보내는 분들의 관심사는 요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배영진 PD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예.